안녕하세요. 중소민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중소민들과 상담을 통해서 보면 중소민들이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선 많이들 후회들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그때 계약을 할 때 그런 계약을 했을까? 그 가장 많이 후회하는 유형 24가지 와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후회를 했으면 다음 계약을 했을 때, 내 집 마련을 했을 때는 또다시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중서민들은 또다시 그 실수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실수하는 유형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냉정해진다면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중서민들은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계약한 후에 후회하는 유형 2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할 때 왜 이러한 내가 원하는 것도 알고 실수하는 유형도 알고 있는데 왜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매수할 때마다 왜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하기 전에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많은 중서민들은 사실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죠. 내가 매수한 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죠. 근데 왜 내가 계약할 때 실수를 해서 이러한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 24가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죠. 가격이 올랐으면 이러한 것을 아니죠. 즉 같은 지역에 같은 시기에 여기저기 지역들을 같이 보면서 분명히 매수를 했는데 내가 산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때 비교를 했던 그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했죠.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이 너무 많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공급이 절벽인 곳에 사서 많이 가격이 상승했을 텐데 그때 공급이 많은 곳에 있는 지금의 아파트를 사서 가격이 오르지 않고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후회들을 하죠. 그리고 교통 호재가 있었던 그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때 안 사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을까?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또는 멈춰 있거나 적게 올라가는 아파트를 산 것을 후회하죠. 그리고 학군을 고려하지 않고서 산 사람들도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샀죠. 근데 구축 아파트를 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여기는 재건축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다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살면서 보면 낡고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된다라고 해서 샀는데 왜 옆에 단지는 재건축을 똑같이 시작했는데 거기는 벌써 입주가 들어가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아직도 조합 설립도 안 되고 있는지, 왜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느려지고 있는지, 그때 그 옆에 아파트를 샀다면 이러한 후회 속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브랜드를 무시한 경우죠.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일군 브랜드였다. 하나는 중소 브랜드였죠. 근데 왜 나는 그때 중소 브랜드를 샀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너무 적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랬더니만 거래도 정말로 어렵고요. 관리비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편리시설들이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대단지에 비해서 적어서 가격도 올라가지 않고 매매도 어려워지고 있죠.
내가 샀을 때는 주차난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 집당 한 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만 되면 2중, 3중으로 다 주차를 해서 매매를 내놔도 매수하러 오는 사람들도 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가 낮에도 어려워서 매수가 잘 안 되는 거. 내가 왜 그때 그 주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을까? 후회하죠. 그리고 역과 너무 먼 아파트를 산 것도 후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세권을 한다면 서울과 또는 수도권 또는 지방에 대해서 역세권을 바라보는 것들이 매우 틀립니다. 근데 낭만부동산이 보는 것은 반경 600m 또는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출퇴근을 해본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젊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걸어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역과 멀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발목에 잡혀서 가격도 올라가지 않고 매매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11번째, 주변 환경이 계속 나빠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매수할 때 보면 주변의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혐오시설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왜 그때 조금만 더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렇게 공장이나 물류센터, 혐오시설 등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나빠진다라는 것을 나는 왜 그때 관가를 했을까? 일자리가 증가가 없는 지역이죠. 분명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직장에 보면 사양산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양산업들은 결국은 폐업을 하고 없어질 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일자리가 감소되는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샀을까?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있는 아파트죠. 앞으로 주거 환경이나 이러한 아파트,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거나 또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나는 왜 그것을 간과를 했을까?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마트를 가거나 이러한 것들은 관심이 없고 젊기 때문에 병원, 의원을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생활 인프라가 있던 없던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아파트 가격에는 생활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당시 계약했을 때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을 후회를 하죠. 그리고 외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담배꽁초, 쓰레기, 그 다음에 계단에 온갖 먼지들이 쌓여있는 그 아파트, 그것을 나는 왜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은 그런 것들은 관리비가 비싼지 싼지도 관심이 없이 매수하는 중소민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16번째로서 자금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거랑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너무 비싸게 매수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본다면 2020년도와 21년도의 문재인 정부 때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근데 중서민들은 이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끌로다가 많이들 매수를 했죠.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중서민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중서민들이 매수하는 그것을 보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년, 21년도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가지고 있죠. 옆집에 누구도 샀더니만 얼마가 올랐고 옆집에 누구도 얼마가 올랐고 이렇게 확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봐야지만 중서민들은 매수를 하죠. 그러니까 매수할 때 보면 상승기 막바지에 사고 그래서 상승한 금액으로 사다 보니까 내가 무리해서 자금 계획을 세워서 영끌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러면 매도는 가장 비쌀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 자체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팔면 안 된다. 그런데 꺾이고 나서는 옛날에 금액이 얼마였었는데 지금 이 금액엔 팔 수 없어. 그러다 보면 하락이 계속돼서 하락은 끊임없이 돼서 더 이상 그 절벽이 어느 골짜기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는 그 확신이 들 때
매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 중서민들이 실수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미래 개발 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죠. 이 계획이라는 것은 때로는 지금 현재 가능성이 높은 계획이 있고요. 가능성이 없는 계획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지 않았던 중서민들로서는 정말로 이것이 함정으로다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국토종합계획서부터 각 시도의 도시기본계획을 보고요. 그 다음에 철도계획이나 도로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들을 얘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단 한 단어 가지고선 마치 무조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미래개발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시중에 정말 많이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들은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내가 사고자 하는 그곳의 그러한 계획들이 정말로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보지 않는 경우와 이거 20번째 대지지분이 작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10년도에 재건축 사업을 했던 곳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중서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보면 5층 이하의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면 사업성이 많이 나와서 추가 분담금이 적게 되고 그 다음에 환급도 받을 수 있고 또는 시세 차익을 해서 몇 억씩 버는 것이 확정적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중서민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5층 이하의 그러한 아파트들은 이미 재건축이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5층 이하의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고 대지지분이 적은 곳이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도 이 5층 이하의 그 각인된 그 상황들 때문에 5층 이하라면 무조건 재건축이 되고 사업성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선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고 나서 살다 보면 그 재건축이 왜 사업성이 안 나오는지를 알게 되면 후회를 할 수밖에 없고 재건축 사업 진행이 안 되면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가격 상승이었고 도리어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던 것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번째, 지역 이미지가 계속 나빠지는 거죠.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 지역에는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고 환경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고 암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학교가 폐교가 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나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죠. 22번째로 보면 계약 전에 보면 같은 입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A단지를 살까 B단지를 살까 했는데 나는 B단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후회를 하죠. 왜냐하면 그 계약할 당시에 보면 서로 A단지와 B단지를 나름대로는 비교를 했습니다. A단지보다는 B단지가 올수리가 되어 있고 깨끗하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었고 그런데 A단지의 거는 같은 가격인데 지저분하고 내가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비교를 해야 되는 그 비교를 안 했다는 거죠. 누가 더 역세권에 가깝고 누가 더 대단지고 누가 더 브랜드가 좋고 재건축을 나중에 한다면 어디가 더 좋은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본다면 미래 가치를 보면 A 단지를 분명히 계약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이런 것들을 비교를 안 하고 학교와 어느 거리 이런 것들을 비교를 안 했기 때문에 단지 내부 인테리어를 올수리했고 외부에 페인트 칠을 했다라는 그 아파트인 B 아파트를 계약해서 후회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째, 분양권이나 신축과 비교를 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 이것은
신축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살기 편한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이나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해서 다시 파는 중서민들의 그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약 10년 정도 후에 팝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년 된 신축 아파트라면 10년 후면은 15년 된 구축 아파트가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신축이라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10년 후에는 구축 아파트로 갔을 때 과연 이 여기는 미래 가치에서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는다면 구축 아파트의 지금 시세로 봤을 때 지금 이 신축 아파트는 과연 비싸질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양권도 똑같은 겁니다. 분양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낭만부동산이 보는 비중이 큰 것, 바로 투자와 실거주의 균형을 놓치는 경우죠. 중서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자산 증식을 늘리는 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1억 주고 샀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억짜리를 사면 나중에 내가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얼마짜리가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상담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보면 이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다른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지금 24가지 유형 중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 후회를 한다면 여기에 어떤 것들을 잘못 생각해서 후회를 할까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산 1번과 그 다음에 24번인 투자와 실거주에서 내가 처음 목적한 대로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은 것들이 가장 후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이러한 유형들에 의해서 실수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후회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이 중서민들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매수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면 낭만부동산이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내가 이 아파트를 산다면 과연 이 아파트는 미래에 얼만큼 올라갈까요? 그래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를 추천해 주세요 소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추천해 주세요죠.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요건들을 본다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학군이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일군 브랜드의 아파트,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그러면서도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아파트들은 살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의 요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알겠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서민으로서 지금 현재 자금 사정으로다 본다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현실의 벽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 중서민들이 선택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바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내가 이익을 많이 벌어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원하죠. 그러면서 몸테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죠. 또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이러한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죠. 오래된 아파트죠. 그러니까 살기도 불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많은 것을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살기 싫은 그 정도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아파트를 산다면 결국은 몸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몸테크는 결국은 내가 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죠. 공급이 앞으로 절벽인 그러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명히 학군이라든가 뭐 대단지나 생활 인프라도 있고 브랜드도 좋고 역세권도 가지고 있는데 공급 절벽인 곳과 공급이 많은 곳에 있는 그 아파트의 가격은 정말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이 저렇게 공급 절벽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공급 절벽과 공급 폭탄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 폭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통 호재, 즉 철도 계획이나 그 다음에 도로 계획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다라면 그곳은 바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죠. 거기다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고급 소득이 높고 고급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앞으로 미래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지역의 개발 계획들이 많아서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된다면 지금 현재 매수한 금액에서 많은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곳들은 지금 현재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노화가 돼 있거나 생활이 불편하거나 인구가 아직까지는 공급이 유입이 증가가 별로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서민들이 바로 이러한 쪽에 비중을 높게 잡아서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이러한 곳들을 많이 가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의 아파트를 보는 순간에 처음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보는 순간서부터 이쪽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월죽신. 지금 이제 커뮤니티 시설 정말 좋죠. 신축 아파트죠. 외관 화려하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아주 고급지죠. 그러니 살기 좋죠. 그리고 신도시죠. 신도시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미 신도시, 인천을 본다면 송도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로 인천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 지금 현재 가격이 높게 돼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미지가 그 지역의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향상되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로다가 봐야 되겠죠. 이래서 매수할 때는 많은 중서민들이 이렇게 살기 좋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함께 원하지만 자기의 자금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곳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가격이 상승해서 자산 증식이 많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하면서 현장에 가서 아파트를 보기 시작하죠. 근데 보다 보면 자꾸 안색들이 변합니다. 그러다가 얼죽신이나 새 아파트를 보는 순간서부터 이쪽에 있는 이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약할 때 보면은 바로 처음에 목적한 대로 내가 그 아파트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목적은 희석되고 새로운 상황으로다가 변해간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중서민들이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부터 이 처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곳으로다가 타협하면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계약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면 지금 현재 계약할 때 왜 실수를 할까를 보면 많은 중서민들이 불편한 아파트보다는 불편하지 않는 아파트로 선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불편한 아파트나 내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언제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죠. 시간에 대해서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 나이가 지금 현재 언젠데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그 아파트 과연 될까? 이러한 시간과의 타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지금 현재 좋은 곳,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가려고 하면 자금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몸테크를 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다른 살기 편한 아파트와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과의 타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것은 무조건 올라가고 자기가 판 것은 무조건 내려가고 자기가 선택한 지역은 급등해야 되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급락해야 되는 그러한 자기 암시적인 자신과의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 호재에 대한 것들도 가능성과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개발 호재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무조건 확신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과의 타협 속에서 선택해서 실수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안과의 타협이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죠. 이것은 매수 매도하는 타이밍과 많은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내가 어떠한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아파트를 현장 확인을 하면서부터 중서민들의 속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로다 볼 수 있죠. 분명히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 사업 성공이 높은 아파트를 가서 보면 정말로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지금 현재 판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나쁘기 때문에 온갖 그것을 다 올수리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올수리해서 들어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1, 2주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서 2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나는 그동안 어디 가서 살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이사는 비용은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인지 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몇백만 원 이것들이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낡은 아파트를 그렇게 재건축 아파트를 보다가 어느 순간에 준신축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또는 몇 동짜리 적은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를 보니까 가보니 외부의 페인트는 아주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도 아주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과 타협을 하죠. 재건축 아파트들도 분명히 가격은 많이 상승할 거야. 그런데 이 나홀로 아파트나 또는 몇 동 가지고 있는 소규모의 소단지의 아파트들도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지금 봐봐. 이 인테리어도 괜찮고 내부, 외부 다 깨끗하잖아. 예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자꾸 타협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이러한 것들도 있죠. 이렇게 대단지, 정말로 가격이 상승하고 살기 편한 대단지를 가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서 자금으로다가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입니다. 아니면 내가 국민평형인 8사형을 사야 되는데 그 금액으로다가는 못 사니까 25평형으로 5구형으로 다 살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국민평형이 그 25평인 5구형과 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학교도 같은 학교를 쓰고 학원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역도 같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마트도 병원 의원도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암시를 하죠. 그래 대단지 아파트가 1억이 올라가고 2억이 올라가면 2억이 올라갈 때 여기 아파트도 비록 소규모 단지지만 대단지 바로 옆에 있잖아. 입지적으로다가 문제가 없잖아. 역도 가깝고. 그러니까 대단지가 2억이 올라가면 여기도 최소한 1억 5천에서 1억 8천이 올라갈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암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단지 옆이니까 같이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라고 자기 스스로 암시를 하죠. 그리고 계획된 지하철 개통하면 천지개벽해서 가격도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계획이 돼 있죠. 어디에 어떻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인천의 청라 신도시를 보겠습니다. 청라 신도시는 서울 7호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죠. 그런데 그 공사하고 있는 것도 27년도 연말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30년도로 연기가 돼버리고 있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공사하는 것들도 현실에서는 계획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나 철도망 구축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주민설명이라고 계획을 잡혀 있는 그 지하철, 그것이 개통하면 이것이 천지개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그 계획된 것들이 예타 통과를 하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과연 인허가도 나오고 착공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확률적으로 본다면 50%도 되지 않는 그 얘기를 듣고선 나는 그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암시를 하죠. 내가 산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지하철이 개통할 수밖에 없고, 이 개통은 내가 생각하는 계획된 대로 10년 안에 될 것이고 늦어도 2, 3년 연장돼서 개통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된다면 바로 천지개벽을 해서 여기도 가격 상승이 아주 높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암시를 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50%의 성공률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획이 무산되고, 이렇게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상승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인천을 얘기하면 인천 1차 철도망 구축계획과 2차 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1차에 있었던 노선이 2차에서는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전국에 있는 모든 계획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기 암시를 해서 자기가 산 아파트는 상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무리한 대출과 좁은 집이나 넓고 깨끗한 이 집, 이런 거죠. 이것은 풀어서 보면, 자,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내가 굳이 저 대단지 앞으로 역세권이고 이러한 곳 집을 살 것이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나 또는 소단지의 아파트도 좋은 집이고 넓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하기 때문에 대단지처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착각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대출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분양권을 본다 그러면 분양권을 가장 높은 금액에 살거나 또는 20년, 21년도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고,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러한 국면에서도 무리하게 대출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결국은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나기는 사실 피해가야 된다는 얘기죠. 중서민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낭만부동산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비쌀 때 팔라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중서민들은 팔지 않고 도리어 매수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락장이 왔을 때, 그때 사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중서민들은 더 빠질 거고 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라고 하고요. 최저점이 지나간 이후에는 중서민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사장님 그때 그 금액에 있었던 그 아파트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그 금액이면 살 텐데. 그런데 이미 2, 3천만 원이 올라갔죠. 그러면 와서 얘기합니다. 그 2, 3천 말고요. 그 2, 3천 깎아서 옛날 그 최저점이 있었던 그 가격대로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버스는 떠나간 후죠. 이것이 중서민들이 매도 매수를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품이 많이 껴있는 그 상태에서 집을 사는 게 중서민들이라는 거죠. 그때가 20년도와 21년도 문재인 정부 때 최고점에서 산 중서민들이 실수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자기 암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중서민들이 계약할 때 실수를 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후회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다음에 내가 이 집을 팔고 또다시 매수를 할 때는 절대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어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또 그분이 그 집을 팔고 매수를 할 때 또다시 사면은 왜 실수를 반복할까요? 분명히 지난 매수의 그 실수의 유형들 24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왜 또다시 실수를 반복할까요? 그것은 중서민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서민들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득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무리한 대출은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벌고 있는 소득에 맞춰서 대출이자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도 해야 되고 만약에 또다시 재건축의 구축 아파트, 노후화된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또다시 인테리어로 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에 다른 집에서 월세를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2번의 이사를 해야 되는 그 비용 감당하는 것이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리한 대출 없이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암시를 또다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홀로나 소규모 단지에 있는 아파트, 앞으로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 아파트를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면서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자금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까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과연 내가 투자하려고 했던 이 목적, 그리고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이 목적을 그대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재건축 아파트, 과연 이 아파트는 올라갈까?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계속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재건축을 할까?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정보의 부재죠. 낭만부동산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회원제로다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중서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과연 사업성이 나오는지 내가 얼마의 분담금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얼마의 감정평가가 나와서 얼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략적으로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막연한 것으로 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변의 분양가는 얼마가 되고 시세는 얼마가 될 것이며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이고 공사비는 얼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고 프리미엄이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그러한 정보가 없는 중서민들이 재건축 아파트 과연 저 아파트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저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면 나는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의 시간을 갈 수 있는지 즉 사업성이 좋으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재건축 사업은 진행될 것이고 사업성이
분리하면 재건축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의 부재 또는 왜곡된 정부에 의해서 확신이 없는 중서민들은 거기에 자금까지 부족하니까 결국은 처음에 비싸게 올라갈 수 있고 많이 벌 수 있는 그 아파트를 포기하고 지금 생활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자금이 부족하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 재건축 사업, 돈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지금 이제 대부분 생활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싫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의 생활 편리하는 그 준에서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철도망 계획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올라갈 거는 뻔히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내가 생활이 불편하고 몸테크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몸테크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생각했던 그것을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중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그 집을 멀쩡한 집을 팔고 왜 그러한 낡은 집을 그렇게 좋지도 않은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를 사라.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지인들이나 친척들한테 듣기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처럼 저렇게 시간을 기다리고 철도망 계획처럼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급등해서 그 최고가로다가 가고 있는 마지막 상승기의 막바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상승기의 막바지에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는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그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나 또는 하락기에 접어들어서 지금보다도 낮아질 수 있는 그 시기를 기다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급등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중서민들한테 지금 매수하는 것을 막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 20년도, 21년도의 정고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고점을 넘어서 있는 아파트 가격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그 조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정고점을 넘고 있는 것은 중서민들의 아파트가 아니라 부자들의 아파트라는 거죠. 그리고 고소득자들의 아파트라는 거죠. 현금이 몇 억씩 있고 대출 6억이고 10억이고 받아도 그것을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자들의 그 아파트 가격은 지금 이제 급등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중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들은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고 중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고점을 넘지 못한 곳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그 전고점을 넘어서고 있고 계속적으로 급등한다면 그러한 시기라면 중서민들은 지금 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지역이 아니라면 지금 사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중서민들은 자금도 부족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부재하고 그리고 불편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도를 했으니까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해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중서민들도 돈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나쁘거나 지혜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계약서 도장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네 그리고 깨끗한 집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정부의 부재와 자금 문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만큼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죠. 내가 좋은 물건을 사고 싶다면 지금 현재 내가 바로 팔았기 때문에 이사 날짜에 맞춰서 들어갈 수 없는 집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좋은 집에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내가 그 좋은 물건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서민들이 대부분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는 아파트 입지와 아파트 단지를 봤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내년이랍니다. 1년이 남았답니다. 또는 6개월이 남았답니다. 또는 2년이 남았다고 하죠.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매매를 해서 2달 후 또는 늦게는 3달 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6개월 남았다면 나는 3개월 동안 어디 가서 살 거냐죠. 잔금을 치르고. 그러면 내가 3개월 동안에 다른 집에 단기로다가 월세를 살던 아니면 친인척들한테 살던 이렇게 살면서 해야 되면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이삿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 부동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삿짐 맡기십시오. 하루에 얼마씩 주고선 3달간 맡기시고 3달간 월세 사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이사 비용을 더 주고선 6개월 후에 이사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월세 아깝잖아요. 그리고 2번 이사 비용을 왜 써야 됩니까? 내가 내 집을 내 돈 주고 사는데 왜 그런 추가적으로다가 그 몇백만 원 되는 거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사에 맞춰서 하는 그 아파트를 계약하는 순간에 그 다음서부터 들어가서 살면서 내가 원래 원했던 입지에 원했던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 속에서 살죠. 그것이 몇 천만 원, 몇 억의 차이도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몇백만 원, 그것 때문에 월세를 살아야 그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죠. 월세가 아까워서요. 이러한 비일비재한 실수들을 정말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서민들이 이러한 상황들에 의해서 실수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좀 더 조금만 내가 실수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계약하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낭만부동산은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이 계약하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원래 살려고 했던 그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그 원래 살려고 했던 그 아파트 가격만큼 비싸질 아파트인가? 지금 겉모습만 예쁘고 내부 인테리어나 외부 모습의 페인트칠 이런 것들만 예쁜 아파트인가? 아니면 내가 원래 목적한 그 아파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일까를 한 번쯤 속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면 계약하시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약해야죠. 왜냐면 똑같은 돈 주고 불편하고 깨끗하지 못한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깨끗하고 내부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똑같은 돈 가지고 같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것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실수하는 것은 아니긴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 가격이 과연 지금 싸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호재 때문에 최고점에 사는 것인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계획된 것으로다가 해서 계획만으로 끝날 호재인지 아니면 정말로 현실에서 현실화 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철도 노선호단만 예를 든다면, 개통이 된다면 지금 이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싼 아파트가 될 것인지 그것을 봐야죠. 그것은 주변 지역의 대장 아파트 시세랑 비교를 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변 아파트 시세 가격이 지금 내가 사는 금액보다 낮게 돼 있다면 나는 최고점에 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익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내가 처음부터 사고 싶었던 그 조건에 맞는 아파트인지 아닌지. 조건에 맞는 아파트라면 당연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아니다라면 어떠한 조건들이 아니고 내가 원래 목적한 것을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 뒤에 도장을 찍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급해서 이 아파트를 판다면 쉽게 팔 수 있을까? 돈 2, 3천만 원만 싸게 내놓으면 금매로 판다면 쉽게 팔릴 수 있을까 아닐까를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고 학세권이고 역세권인 아파트를 사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매수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2, 3천만 원이라 싸게 금매로 다 팔면 쉽게 팔 수 있는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나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몇천만 원 싸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쉽게 매수자가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급할 때 팔 수 없는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을 여러분들한테 사지 말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렇게 급하게 팔려고 했을 때 쉽게 팔 수 없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도 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면 바로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계약을 미루고 보류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상승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입지라는 것이죠. 입지가 정말 좋은 데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지만 내가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입지가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결국은 내가 부동산 정보를 얼만큼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선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팔고 사고에 대해 아닌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지와 정보를 통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올라갈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곳이 마음에 든다면 내가 자금 계획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자금 계획에 맞지 않는다면 내 자금 계획에 맞춰서 또다시 입지와 정보와 미래 가치를 보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중서민들이 매수할 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고 또다시 실수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정말로 가격도 올라가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낭만부동산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